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보고 오시죠. 안동 운흥동 구교보생명 건물에 경북의마루 저출생 올케어 센터가 들어섭니다. 경북의마루 저출생 올케어 센터는 지역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출산과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곳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조성됩니다. 시설 내에는 청년 커뮤니티 공간과 부모 교실과 상담실, 공동 돌봄센터 등이 들어서며 올해 12월에 주민들을 맞을 전망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 보육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각각 서비스가 됐어요. 이제는 생애 전주기 시스템을 하나의 공간에서 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출생 극복을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지역민 모두가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일 안동시청에서 입춘첩 나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국서가협회 안동지부 회원들은 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주민들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며 입춘첩을 전달했습니다. 입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로 입춘첩에 많이 쓰이는 글귀인 입춘대길, 건양다경은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양기가 솟아 경사가 많아지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 누리빵빵 개통식이 4일 영주에서 진행됐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을 활용한 저출생 대응 돌봄 사업 누리빵빵은 장난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농산어촌과 벽지 지역을 찾아가 장난감과 육아용품, 돌상과 백일상 대여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동과 영주, 상주와 문경 등 8개 지역, 18개 정차지를 주 4회 순회합니다. 장난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선점할 수 있으며 예약하지 않아도 현장에 비치된 장난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 요건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관할 시도선관위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교육감 선거의 경우 비당원 확인서와 교육 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경북에서는 3일 오후 3시 기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본 후보 등록은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2일 안동시청에서 지역기관단체장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 반드시 검토돼야 할 조건과 우려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한 기관단체장들은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선 충분한 논의 과정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고, 재정지원과 권한 배분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통합 인센티브로 제시된 재정 지원과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추가 지원 여부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안동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적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에 따른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도지사에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성과이며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지휘했던 경험을 경북 재건을 위해 모두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주민투표 등 시도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은 춥지만 경북 지역 나눔의 온도는 뜨거웠습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서 경북은 목표액을 크게 웃도는 221억 원을 모으며 경북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는데요. 경북도는 지난해 산불 모금 이후 연말에도 마음을 나눠준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도를 나타내는 붉은 막대가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2달간 이어진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경북의 나눔 온도는 125도로 경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목표 모금액은 176억 7천만 원. 모금 시작 한 달 만인 지난달 12일 목표액을 넘어섰고 최종 모금액은 221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초 대형 산불로 도민들의 성금이 집중됐던 만큼 나눔 캠페인 시작 당시 연말연시 모금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순수 모금액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은 성금을 모았고 경북만 보더라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북도는 또 한 번 온정이 모여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됐다며 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경북 도민이 역시 애국심이라든지 애향심이 대단합니다. 서울 경기를 빼면은 그거는 뭐 인구가 워낙 많고 법인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이 안 됩니다. 부산이나 경남이나 인천 우리보다 훨씬 큰 도시 그런 도시보다 우리가 액수로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냈다는 것은 주인의식이 있다. 역시 경북 사람이다.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이번 성과로 2년 연속 모금액 200억 원 돌파, 15년 연속 목표 금액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올해 최고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모금한 돈은 아직까지 어렵게 사시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이 될 것이고 모인 성금은 경북 지역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전달돼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2026년 농어민 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3일까지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앱을 통해 가능하며 2월 23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농임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4년 말까지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마친 경영주로서 경북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어야 합니다. 단 농어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자 등은 제외됩니다. 경상북도가 산림을 보존 대상이 아닌 돈 되는 산업 자산으로 전환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합니다. 경북도는 송이, 대추, 오미자 등 전국 생산 1위 임산물 10개 품목을 기반으로 임산물을 생산해서 가공, 유통까지 연계하는 전주기 산업화 체계를 추진합니다. 올해 110억 원을 투입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유통 가공 분야에 77억 원을 투입해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산지 종합유통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포항에는 100억 원 규모의 경상권 목재 자원화 센터를 연내 완공하고 의성에는 산림 자원화 센터를 조성해 국산 목재의 자급률을 높이고 에너지 소재 자원으로의 활용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임업인의 재기를 위해 400억 원 규모의 벌채 사업비를 지원하고 산불 피해 산지에 대해선 임업 직불금 지급 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청송군 산불 피해 이재민 사례관리 지원 운영협약 발대식이 청송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은 산불 피해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재민, 특히 고령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정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행정, 기업이 협력하는 사례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례관리지원단은 게임 개발사 크래프톤의 지정기부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 사업을 통해 추진되며 사단법인 더 프라미스가 대표 수행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이와 함께 청송군은 행정적인 지원을
청송 시니어 클럽은 현장 운영을 맡아 민관 기업 협력형 사업 모델을 운영합니다. 사례관리지원단은 지역 어르신 20명으로 구성돼 산불 피해 이재민 전수조사와 가구별 사례관리를 통해 생활 정서적 지원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기존 행정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송군 보건의료원이 지역에 거주하는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신체 기능 회복과 일상생활 능력을 높이기 위해 로봇 재활운동실을 운영합니다. 로봇 재활운동실은 청송군 치매안심센터 1층에 마련됐으며 대상자의 신체 기능 수준에 맞춘 체계적인 재활운동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근력 강화와 관절 기능 개선,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청송군 보건의료원은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서비스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의성군이 지역 71개 사회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방지 대군민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의성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산불을 생활 속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재난으로 인식하고 행정과 국민이 예방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과 함께 화목보일러 점검,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산불 예방 활동 홍보 영상을 시청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불 예방은 하루 한 번 스스로 점검하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의성군은 드론과 감시 카메라를 활용한 조기 발견 체계를 운영하고 읍면 단위 현장 점검을 강화해 산불 없는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국제미디어센터를 마이스 전용 시설로 전환해 상시 활용 체계를 구축합니다. 시는 보문관광단지 내 국제미디어센터를 일반 건축물로 전환하고 회의 전시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설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옆에 위치한 지상 2층, 연면적 약 6,500제곱미터 규모의 가설 건축물로 사업비 68억 원이 투입돼 건물 용도 전환, 회의장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제미디어센터와 화백컨벤션센터를 연결하는 통로도 설치돼 대형 행사의 연계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시는 지난해 기획설계와 재정투자 심사를 마쳤으며 이달 중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관계 부서 협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주시가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시는 학교 절대보호구역과 버스 정류소의 금연구역 적용 범위를 넓히고 택시 승차대를 새롭게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성공원과 흑무공원 등 도시공원 2곳, 학교 출입문 50m 이내 135곳,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표지판 10m 이내 1,336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주과학발명교육센터 3거리에서 국립경주박물관 구간은 금연거리로 유지됩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주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 규제를 넘어 시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경주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보면 교통사고는 2021년 1,259건에서 2025년 717건으로 43% 줄었고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38명에서 25명으로 34% 이상 감소했습니다. 경주시는 신호기와 교통안전시설 정비,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감응신호 구축 등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정비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정책을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3년 연속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5명 중 1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전체의 44%를 차지해 고령자 보호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교통안전 예산으로 100억 원을 투입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년 전 대비 절반 이상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예천군이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예천군은 도청 신도시의 발전을 이어가고 원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들의 출산과 보육, 교육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고 농업 농촌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설명했는데 도청 소재지로서 행정의 중심성 확보, 재정 지원과 자치권 보장, 산업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도청 신도시 완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예천군이 7월 준공을 앞둔 신도청 외곽도로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신도청 외곽도로는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해 예천군 호명읍 볼리에서 사남리 일원까지 총 연장 1.2km, 폭 12m 규모의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청 이전 이후 신도시 내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개설이 추진됐습니다. 예천군은 구간별 노반 조성 상태와 구조물 시공 현황, 차량 및 보행자 동선 확보 여부를 점검하며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관리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신규 공무원 771명을 채용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00명 넘게 늘어난 규모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습니다. 직급별로는 7급 14명, 8, 9급 743명, 연구 지도직 14명 등입니다. 대구시는 통합돌봄과 재난안전 등 민생 현안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채용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구 지역 내 거주지 제한 요건이 다시 적용됩니다. 제1회 필기시험은 오는 4월 25일에 시작되며 자세한 일정과 직렬별 인원은 대구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에 현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632.45제곱미터 규모로 비와 눈, 폭염 등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청송군은 현동 지역 게이트볼 동호인과 주민들의 체육활동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게이트볼은 골프와 당구의 특징을 조합해 만든 것으로 공을 쳐서 3개의 게이트를 순서대로 통과시킨 뒤 골폴에 맞추는 경기입니다. 영주시가 2027년도 국가 투자 예산 확보를 위해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7년도 국가 투자 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열고 총 75개 사업 1,398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한정교 개체공사, 풍기읍 역세권 도시재생, 첨단 베어링 제조공정 AI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는 안정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해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경북교육청이 3월부터 도내 대한교육기관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전면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무상급식비 예산은 2억 4,576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80%는 교육청이, 나머지는 도청과 해당 시군이 분담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자국제 크리천 학교, 와일댄스 학교 등 도내 6개 대한교육기관이며 학기 중 평일 190일간 학생 일식당 약 6,500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급식비는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전용 계좌로 관리되며 사용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부적정 집행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